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오늘도 구속 중인 정경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심 씨를 소환한 검찰은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경심 씨가 과연 이번 사모펀드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에게 사기를 당했는가, 이것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범동 씨와 정경심 씨 측으로부터 낯뜨거운 논쟁, 다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살 많은 당숙모, 나이가 10살 많아 보였다, 많이 행동했다, 등등 뒷이야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정경심 씨가 이 코링크 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해드린 이강래 게이트 의혹, 거기에 정경심 씨도 혹시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특정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경심 씨의 3차 소환, 구속된 이후는 세 번째인데요. 하루 걸러서 지금 검찰은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부를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3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나는 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아마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번 주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 정경심 씨 측과 조범동 씨 측 간에 지금 낯뜨거운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드러난 것은 조범동 씨 37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이 조씨 집안의 장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1년에 한두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이 조범동 씨가 코링크 피의의 실질적인 대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이보다 10살 많은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검찰에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조범동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횡령했는가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정경심 씨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그리고 이 지난 3일이죠. 법원에 제출한 그 조범동 씨에 대한 구속 기소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범동 씨는 혐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횡령액이 굉장히 큽니다. 조범동 씨는 코링크 피의와 웰스 CNT, 익성, WFM 등으로부터 무려 71억 5,370만 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포르쉐를 사서 횡령 자금으로 탔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조 씨가 숨긴 자금을 추가로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링크 피,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입니다. 웰스 CNT, 조국 일가가 투자한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익성, WFM 전부 다 코링크 P가 집중적으로 인수하고 도움을 받았던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어떻게 조범동 씨가 71억 5,370만 원을 횡령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위세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드러난 것으로는 조범동 씨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코링크 P를 운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밝혀진 걸 보면 이 조범동 씨는 2016년 2월 코링크 P가 설립되면서 주변에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 다녔다고 합니다. 10살이 많은 40대 중반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2012년, 2015년 발간한 원칙대로 손절하고 차트대로 홀딩하라, 지금 당장 주식 투자에 선물 옵션을 달하는 등 본인의 저서 2권을 직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서에서 어떻게 조범동 씨가 이 거액을 횡령한 방법이 뭘까요? 자, 지금 유시민의 알릴레오 같은 곳에서는 정경심 씨는 피해자고 조범동은 사기꾼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지난 8일 공개된 녹음 파일을 통해서 조범동이 와서 영어를 봐달라고 했다. 조범동이 정 교수에게 가서 영어를 봐달라고 했다. 조범동은 아마 관련자들에게 저 사람 봤지? 민정수석 부인이야. 회사를 뒤에서 봐주고 있어. 이랬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록 차장은 오늘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김경록 차장, 정경심 씨, 조범동 씨 전부 다 지금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끝은 결국 조국 전 장관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경심 씨가 과연 조범동 씨한테 사기를 당했을까요? 자, 정경심 씨의 최근 몇 가지 팩트가 드러나면서 정경심 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했을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가 투자한 곳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정경심 씨는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곳에 핀셋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업체에 투자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그래서 코링크피어의 실제 몸통이 조범동이 아니라 정경심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 여기에 보면 놀라운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인스코비 주식을 1만 2천 주 보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했다가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코비는 뭔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서 1만 2천 주를 보유했다가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인스코비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 스마트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거의 80% 그러니까 이강래 사장이 취임한 뒤로는 거의 대부분을 싹쓸이 했습니다. 이 싹쓸이한 회사가 인스코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로 불리는 백광산업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 남편의 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루어질 당시 처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경심 씨는 놀라운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정말 노란기업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 핵심 부품을 이 LED 핵심 부품을 가지고 이강래 사장이 취임하면서 상당히 성장한 재미를 본 회사입니다. 어떻게 정경심 씨가 알고 주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정경심 교수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업체 주식에 핀셋 투자를 했다. 영어 교육업체를 인수해서 2차 전지로 사업을 확장시킨 코링크피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정경심 씨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조범동 씨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알았을까요? 한 달 뒤면 문재인 정부가 2차 전지 사업으로 미래에 투자를 할 것이다. 앉아서 돈 버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정경심 씨가 코링크피의 투자처를 업종 전환을 바꿨을까요? 게다가 이 영어 교육업체인데 영어 교육은 원래 정경심 씨와 관련된 겁니다. 정경심 씨는 영문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자, 조범동 씨 변호인은 말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씨보다는 21살이 많은 당숙모다. 고졸에 학력도 내세울 것도 없는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를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제 서로 친척 간에 이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씨는 나는 점검일 두고 다 모른다. 다음 지금 조범동 씨는 나는 학력도 고졸이고 잘 모른다. 자, 이제 조범동 씨는 이른바 배신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정경심 씨와는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조범동 씨의 죄는 점점 커지고 정경심 씨의 죄는 가벼워지겠죠. 반대로 정경심 씨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조범동 씨의 죄는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낯뜨거운 다툼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정책협의회 자리에 31일 참석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날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검찰은 WFM 내부 정보 등등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물을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려면 상당한 물증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가 이 단독 보도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정경심 씨와 조범동 씨 간에 틈이 생겼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것으로 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윤석열 검찰은 상당히 많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려고 틀어막고 있다고 국감장에서 말했는데 이런 사실들이 슬슬 나오는 것은 아마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조범동 씨의 변호인, 정경심 씨 측의 변호인, 그리고 다른 김경록 차장의 변호인 등이 흘린 게 아닐까요?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도 그렇습니다. 조범동, 김경록, 정경심 모두가 지금 다 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경심이 주도했다고 하면 나머지 두 사람은 죄가 약해집니다. 자, 이제 법률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법원 앞에 서게 되면서 이들은 서로 간에 죄를 깎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